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클럽 월드컵 4강전 경기 대단한 경기가 나왔죠.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파리가 4대 0이라는 완벽한 그런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도 후반 막판에 오랜만에 출전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죠. 바로 네 번째 골 득점 장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킬패스, 롱패스 한 방을 날렸는데요. 이 킬패스 한 방으로 마드리드 수비진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킬패스가 됐고, 또한 수비진뿐만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크루투아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패스였죠.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면은 동료가 수비진에 가로막히자 바로 뒤쪽으로 동료가 패스할 수 있게 이강인 선수가 적절한 포지셔닝을 했고요. 패스를 받자마자 이미 시야를 확보해둔 전방의 하키미가 상대 수비진의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은 걸 확인하자마자 롱 로빙 스루 패스를 지체 없이 날려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속도의 궤적이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강하게 밑둥을 깎아차면서 백스핀까지 걸어서 이렇게 롱 패스를 날려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쭉 길게 날아가야 되는데 공이 떨어져서 지면에 닿자마자 백스핀이 걸려서 멈춰 섭니다. 달려 들어가는 하키미가 아주 받기 좋게 공의 속도가 확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크루투아, 마드리드의 크루투아 골키퍼가 달려 나와서 그 공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이 기술적으로 백스핀이 걸린 롱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멀리서 공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골키퍼가 달려 나왔다가 다시 뒷걸음질해서 골대 쪽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환상적인 롱패스 한 방으로 수비진뿐만이 아니라 골키퍼까지 당황하고 수비라인 전체가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이 패스 한 방으로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다른 선수들도 다 이렇게 백스핀을 걸어서 날리면은 패스를 날리면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왜 안 하냐? 골키퍼 크루투아는 바보 아니냐?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라는데 저것도 예상 못해서 왜 달려 나왔다가 또 당황해서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골대 쪽으로 황급히 돌아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이런 볼을 찰 수 있다면 어떤 선수든 다 이런 볼을 찰 겁니다.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백스핀을 걸면은 상대의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완전히 당황시킬 수 있고, 우리 편 공격수가 뛰어들어간 공격수가 받기 쉬운 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세계적인 크루투아 같은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라는 선수도 이렇게 달려나왔다가 당황해서 다시 놀라서 골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패스니까요. 그런데 이런 백스핀이 걸린 롱스루 패스를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한 각도와 세기 그리고 높이로 날리는 건 굉장히 세계적인 레벨의 패서가 아니면 날릴 수 없는 기술이고요. 아주 소수의 선수들만 마음 먹었을 때 지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투아도 볼이 저렇게 짧게 떨어져서 멈출지 예상을 못한 거고요. 어제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의 시야 그리고 패스 능력에서 천재성을 또 한번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압박 능력도 뛰어나지만 시야, 패스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의 선수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인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시선으로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영상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이 킬패스가 측면의 하키미에게 연결이 정확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전 앞에 바르콜라까지 연결이 된 다음에 이게 하무스까지 흘러 들어가서 골이 됐고요. 4대 0이라는 엄청난 대승을 마드리드 상대로 거두는 파리의 마무리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현재 파리에서 나가려고 하죠. 이적을 이미 원한다는 얘기를 클럽에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잘 안 쓰려 하는 거고요. 어제 경기한 상대팀 레알 마드리드 같은 세계 최고의 클럽이죠. 역사상 최고의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그걸 부인할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마드리드가 리빌딩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뭐 끝없는 주전들의 부상, 릴레이, 그리고 과부하, 선수들의 과부하, 또한 감독도 이렇게 사비 알론소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리빌딩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니 크로스의 은퇴였습니다. 그 문제점이 토니 크로스가 현재 은퇴한 지 1년이 다 지나가고 현재 새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예요. 토니 크로스의 대체자로 뭐 세바요스 선수를 중용하면서 잠깐 재미를 보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토니 크로스의 레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만 여실히 드러났죠.
토니 크로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이자 중앙에서 팀을 조율하고 정리를 하고 킬패스, 롱패스를 수시로 날려대던 그런 사령탑이자 중원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은퇴를 해버리니까 팀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허리에서 이렇게 사령탑이 사라지니까 팀이 정리도 안 되고 부산하고 우왕좌왕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허리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마드리드가 상실해버렸죠. 또한 롱패스로 이렇게 좌우 전환을 해줄 사람도 없어지고 전방으로 이렇게 롱킬패스도 이게 줄어드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역습에서 굉장히 강력한 스피디한 레알 마드리드를 생각해볼 때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 중 하나가 됐죠. 그 점이 1년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사비 알론소라는 좋은 감독이 또 마드리드에 왔지만 크로스의 대체 선수가 없다면 굉장히 앞으로도 애를 먹을 겁니다. 알론소 감독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디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선수는 아스날로 갈 걸로 보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아르다 퀼러가 어느 정도 중미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충분치는 않아 보이고, 퀼러는 더욱더 좀 더 공격적인 윗선의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보다는요. 좀 더 앞선에서 뛰어야 장점이 발휘되는 선수고요. 그 점이 어제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파리 상대로 이렇게 수비에 둘러싸여도 탈압박을 하고 정확한 롱패스를 좌우로 뿌려주기에는 퀼러는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바로 이강인 선수가 이 토니 크로스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런 마드리드에서 이런 중원에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뛰어난 이 시야와 더불어서 아주 정확하고 창의적인 롱패스 능력에서 말이죠.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킬패스처럼 이강인 선수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번뜩이는 패스를 아주 자주 구사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쫙쫙 벌려주는 롱패스 능력이 또 이강인 선수의 큰 장기죠. 레알 마드리드처럼 공격적이고 빠른 팀에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롱패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니시우스나 곤살로, 그리고 음바페, 브라임 등 빠른 공격수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딱 토니 크로스가 그렇게 마드리드에서 예전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선 팀들 상대로도 경기가 안 풀리면 중원에서 또 템포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좌우로 계속 방향 전환을 토니 크로스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의 롱패스 정확도는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였던 토니 크로스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세계에서 비교해서도 탑 클래스라는 거죠, 분명히. 또한 중앙 미드필더에서 필요한 탈압박과 볼 키핑 능력도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우수하죠.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이나 볼 키핑 능력은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침착하게 볼을 지켜내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제 경기에서 또 보였듯이 현대적인 굉장히 분석이 많은 현대 축구에서 이 탑팀 간의 파리나 마드리드처럼 이렇게 굉장히 탑 클래스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굉장히 빠른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예전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강인 선수의 이렇게 탈압박 능력, 볼키핑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에서요. 이 부분은 오히려 토니 크로스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점이고, 이강인 선수가 스피드를 살린 능동적인 드리블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좀 약점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달려 들어오고 압박을 가할 때 상대방이 달려 들어오는 그 상대를 역이용하는 탈압박 드리블은 정말 롱패스처럼 이강인 선수가 또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토니 크로스의 예전 모습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거리 슛이나 데드볼 상황, 프리킥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처리는 토니 크로스가 이강인 선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의 중거리 슛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코너킥도 준수한 편이라는 또 평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활동력이나 수비력에서는 사실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욱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토니 크로스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때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가진 선수였고 위대한 선수였지만 활동력이나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그 점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 주전으로 뛴 거죠. 이렇게 전반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때 현재도 1년이 지났는데도 토니 크로스 대체자를 찾지 못해서 중원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기사도 났죠. 파리가 레알 마드리드를 나가려고 하는 코드
호드리그에 관심이 있고 그 호드리그 영입에 이강인 선수를 제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리가 호드리그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하면서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일정 이적료를 같이 지불하면서 스왑 계약, 즉 양팀 간에 선수를 교체하는 그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강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상하죠. 설명한 대로 토니 크로스에 대한 대체자를 계속 찾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고 이강인 선수의 프로필이 딱 그에 걸맞아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입인데 왜 레알 마드리드가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뛰지를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영입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팀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부의 평가가 이강인은 오히려 윙 자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더로는 살짝 멀티플레이어로 가능한 정도, 그 정도의 포지션이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주전으로 뛰지 않았고 팀의 핵심으로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밀리기 시작해서 짧은 시간 교체로만 뛰었죠. 빅클럽들은 이런 부류의 선수를 절대 영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강인이 파리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마요르카라는 아주 잘할 때는 중위권, 보통은 중하위권에 머물던 팀에서 파리로 이적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동료들이 좀 기량이 떨어지는데도 이강인 선수 혼자 멱살을 잡고 이끌어가듯이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서 종횡무진 활약해서 약팀에서 스탯도 준수하게 쌓지만 스탯 이상으로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에이스의 역할을 활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빅클럽에서는 이적할 때는 뛰는 팀보다도 뛰는 플레이의 퀄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그 팀의 핵심으로 뛰어야 되고 팀에서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당연히 주전으로 뛰어야 되고 이 선수는 자기 동료들보다 한 클래스가 높구나 눈에 확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빅클럽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요르카에서 뛸 때랑 파리에서 뛸 때 비교해보면 당연히 파리에서는 눈에 잘 안 띄죠, 이강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에서 마드리드 같은 팀이 부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른다면 주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체 자원으로 인식해서 부르는 겁니다. 크게 대우를 받거나 주전으로 쓰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만약에 간다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일부 이강인 선수의 일부 팬들이 잘못된 견해들을 주장하고 다니는 걸 볼 때 좀 안타까운데, 당장 파리에서 주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승컵을 차지하고 연봉도 높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하고 연봉도 높고 뭐 이적료도 많이 제시하고 주전으로도 뛸 수 있고 그런 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일반 축구 팬들 볼 때는 좀 너무 황당하고 축구판을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축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반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축구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무슨 아이돌을 추종하듯이 이강인 선수만 따라다니는 축구 팬이 아닌 그냥 아이돌 사생팬 같은 그릇된 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행동을 해서 이강인 선수까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개인 본인도 자신을 통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지, 축구는 뒷전이고 자신만을 추종하는 아이돌 팬도 아니고 그런 팬들은 그다지 크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하는 이강인 선수니까요. 챔스 진출 팀으로 가서 주전으로 뛰면 참 좋겠으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현재 파리라는 빅클럽에서 이상적으로는 영국 리그의 중상위권 정도의 유로파를 나가는 팀 정도로 이적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중위권 팀도 고려해야 됩니다. 연봉도 다소 조정해야겠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팀에서 주전으로, 그리고 중원에서 팀의 에이스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윙 자원이 아닌 중원 자원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과 면담에서 강력히 요구해야겠죠. 나는 감독님이 원하면 윙으로 뛸 수 있지만 중원에서 꼭 나를 테스트해달라. 내 진정한 강점은 또한 중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강인 선수의 툴은 확실히 측면 윙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프리롤 중앙 미드필더가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메잘라 정도고요. 주전 여부도 물론 본인이 또 가서 증명을 하고
보여줘야겠지만 챔스 우승팀 파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팀에서 반드시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한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24세고 이제 전성기로 슬슬 발돋움하는 나이입니다. 경기에서 많이 뛰는 것이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고 무조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에 가야 됩니다. 현재 24세에서 2년 또는 3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면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갈 때처럼 정말 또 한 번의 빅클럽에서 강력한 오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뭐 26, 7 딱 빅클럽 가기도 아주 괜찮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영국 쪽에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팀으로 가는 게 굉장히 가장 좋은 이상적인 선택지로 보이고요. 물론 다른 팀들도 여전히 링크가 나고 있긴 하지만요. 이강인 선수의 이 마요르카에서의 에이스 화력으로 파리라는 빅클럽으로 간 걸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체팀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해서 빅클럽에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빅클럽에서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것보다는 중위권, 중상위권 팀에서 빅클럽으로 가는 게 훨씬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당장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에 영입한 수비 선수 후이센 파리 경기에서는 전 경기에서 퇴장 때문에 나오질 못했었죠. 올여름에 영입한 선수인데 벌써 이미 레알 마드리드 주전 수비수로서 이번 시즌 거의 낙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리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가 이전 팀이 어디냐면 영국의 본머스입니다. 이번에 중위권 차지하면서 시즌 마무리했죠. 당연히 빅클럽 출신도 아니고 뭐 유로파 나가는 중상위권 클럽도 아닙니다. 딱 리그에서 중간 정도 차지한 본머스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수비진에서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렇게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곧장 가서 바로 빅클럽 주전으로 낙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챔스에서 파리를 가장 괴롭혔던 명문팀 아스날, 이번에 누가 갑니까?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의 수비맨디 선수가 또 이렇게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아스날로 가죠. 아르테타 감독이 딱 찍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바로 주전으로 쓰고 데려가는 겁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빅클럽입니까? 아니죠. 전형적인 시즌마다 중위권과 중상위권을 오고 가는 클럽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프랑스 리그의 리옹 출신의 셰르키도 과르디올라 감독,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낙점을 받아서 맨시티로 바로 직행했죠. 이미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주전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올 정도입니다. 셰르키가 속했던 리옹이 전통의 명문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에서도 6위로 마무리했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유로파 8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아깝게 패배해서 탈락한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셰르키가 리옹의 핵심으로 에이스로 뛰었다는 겁니다. 맨유와의 유로파 8강에서도 두 경기 모두 골을 넣고 팀 내에서 계속 에이스 같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단한 팀에서 뛴 것도 아닌 셰르키도 에이스 같은 플레이로 맨시티라는 명문팀의 과르디올라 감독의 낙점을 받고 바로 빅클럽에 직행한 겁니다. 이렇게 빅클럽에서는 고액의 이적료를 쓰고 주전으로 사용하려고 데려간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잘 쳐줘도 최대 중상위권 팀에서 팀의 핵심 주전이고 에이스급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더욱더 훨씬 더 많습니다. 빅클럽에서 빅클럽으로 이적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숨고르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주전으로 뛰고 팀의 핵심으로 뛸 수 있는, 또한 자신의 최적 포지션이 공미나 이 프리롤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가야겠죠.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다면 연봉 삭감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최고의 팀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팀이라도 과감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팀으로 가서 중용을 받는다면 진짜 전성기에 오르는 2, 3년 후에는 다시 한번 파리 같은 빅클럽,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레벨의 팀들에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려고 영입 시도를 할 겁니다. 그게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모든 건 이강인 선수의 자신의 활약에 달려있는 거죠. 이적 후에요. 하지만 선수의 이 활약도 팀이나 감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하는 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또 한번 말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적하는 팀과 감독을 고르는 게 매우 이강인 선수의 축구 선수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적 시장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조급할 필요는 없고요. 이강인 선수가 주변인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자신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우리들은 믿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강인 선수 레알 마드리드전 네 번째 득점의 킬패스 활약과 이적설 관련해서 어떤 팀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떤 팀으로 가야지 정말 전성기로 들어설 때 빅클럽으로 이적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적에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았으니까 더 흥미로운 얘기가 계속 들릴 테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구나리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저희는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살루에고.